아우, 대전에서 쇼룸으로 사용하던 이 공간을 단순히 좀 창고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, 성수동 매장이 또 바닥이 도끼다시기도 하고 안쪽에는 그런 몰딩이나 그리고 또 막 색을 활용했다 보니까 이게 잘 믹스앤매치가 된 게 아니라 좀 스스로 약간 억지스럽다고 느끼기도 했고 해서, 일단 서울 성수동 매장은 좀 이제 유럽 가구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, 대전 이 매장은 서울처럼 다양한 가구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동양적인 느낌으로 가져가고, 우리나라 고가구 또 그 고가구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유럽 빈티지 가구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, 원래 여기를 저희 매장으로 사용을 했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고 간단한 전기 공사 그리고 이제 물건들 배치를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좀 자유롭게 와이프가 좀 저에게 어떤 모든 권한을 줘서 약간 제 아지트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게 꾸며봤고, 서울에서 행사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최대한 좀 여기를 좀 완벽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간에 놓인 어떤 가구나 뭐 기물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더 길게,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왜 이 가구를 바잉했는지 아니면 소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걸 반으로 쪼갰는데도 사실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. 지루하시면 어떡하죠? 약간 곰팡이 낀 오크색 치마처럼 퍼짐하게 되어 있고, 지금 성수동으로 매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좀 레반다 빌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되는 구성과 씬이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또 유지를 하게 됐고, 이 화조도 이거의 포인트는 얘가 좀 귀여워요. 이제 마침 그 프랑스 생산의 그 앙드레 까즈나브 조명이 들어와서 여기에 두었고, 분원 백자 제기를 두었습니다.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, 치마처럼 펑퍼짐하게 되어 있고,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아 올라가 있는 게 이제 19세기 분원 전성기 때 만들어진 백자 제기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. 뭐 유약의 상태나 뭐 유면, 만듦새 이런 게 정말 고급으로 잘 만들어진 그 백자 제기입니다. 근데 아쉽게 이렇게 수리가 있네요. 물건에 뭐 좀 부족한 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하자가 있어도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기도 했고, 그리고 실제로 정말 고급으로 잘 만들어졌고, 여기를 오시는 다양한 분들에게 고품질의 이제 왕실이나 관에서 사용했던 그런 도자기와 지방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기물들의 어떤 퀄리티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바잉한 거이기도 합니다. 덥네. 네, 그래서 이제 디디에 루자피 모듈 캐비넷이 그 마호가니 버전하고 그리고 오크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, 얘가 뭔가 약간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썩은 오크색? 그러니까 이게 잘 태닝되고 그리고 좀 어둡게 도색이 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거먹거먹하고 약간 그 썩은 오크가 갖고 있는 그 색감을 갖고 있는 게 또 차이가 있고, 그 일반적인 그 유리 그리고 오크 패널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특이하게 뭔가 커스텀이 된 것도 큰 특징이고, 이 부분 핸들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얇고 카빙된 게 더 둥글게 카빙이 돼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더 좀 완성도가 있고, 뭐 사이즈도 동일하고 뭐 결합 방식
그리고 이 형태 이것도 다 완벽하게 동일한데 그런 약간 작은 디테일의 그런 차이 때문에 훨씬 더 뭔가 유니크하고 또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기형 모델이라고 설명해준 딜러도 있고 소규모 이제 아틀리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한 뭐 언노운 제품이다라고 설명해준 딜러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제가 뭔가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되게 언노운 가구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프로토타입이건 언노운이건 저에게는 크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가구의 성격을 이제 다 갖고 있어서 좋게 말하면 어떤 좀 오래된 파티나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썩은 듯한 나무 색깔 뭐 그리고 이런 좀 동양적인 앞부분의 패널 프랑스 가구들이 갖고 있는 이 카빙된 이 손잡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고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입구 쪽, 이 앞쪽 유리 부분을 한지로 이제 가려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한지를 바를 풀을 만들어 그 서울 매장하고 다르게 이 대전에서는 좀 되게 동양적인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이 한지를 여기에 발랐고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되게 부끄럽거든요. 여기가 1층이기도 하고 이제 밖에가 도로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안에 내부도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막 영상을 편하게 촬영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밖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여기 내부는 볼 수 없지만 또 채광을 생각해서 두 번째 칸까지만 한지를 발라줬습니다. 이번 이제 매장 좀 손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귀찮고 힘들었던 작업이 이 작업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자리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나무 고드레를 걸어두고 그걸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배틀 짜듯이 돗자리를 만드는 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큰 사이즈의 그런 농기구들 그리고 민소품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쓸 데가 없거든요. 사실 쓸 데가 없는데 또 이런 것이 주는 그런 또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런 되게 투박한 그런 민소품 이런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도 엄청 많이 차지하고 비싼 가치를 또 갖고 있진 않지만 되게 작품처럼 또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을 또 더 봤는데 이제 가장 이 앞쪽을 또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자리틀이어서 여기에 이 자리틀을 뒀습니다. 제가 사실 이걸 두기까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뒀겠어요, 진짜.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intensity of memory. 손님들한테 팔 수는 The 없잖아요. degree 그래서 of speed is directly proportional. 아까 그 캐비넷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뭐 의자 두 개랑 이제 우리나라 서탁을 뒀습니다. 얘는 이제 로버트 생투라고 이제 가구를 생산했던 그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도르도뉴 체어입니다. 도르도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제 프랑스 남부의 지역 이름을 이제 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남부 시골에서 사용되는 그 의자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제작된 의자고 이게 또 유럽 현지에서도 샤를로 페리앙이 디자인했고 또 로버트 생투에서 생산이 됐던 그 모델이라고 또
또 소개가 되고 하는데, 사실은 샬롯 페리앙이 직접적으로 이 의자를 디자인한 건 아니고 어떤 그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의자가 뭐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지만, 그렇게 그런 좋은 하이엔드 피스들을 수집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좀 이런 가구들, 그런 스토리가 있는 가구들을 하나씩 또 섞어주면 또 재밌게 빈티지 가구를 또 즐기고, 공간도 좀 약간 톤다운 시켜주고, 또 이야기를 또 재밌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의자도 그 샬롯 페리앙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, 이 샬롯 페리앙이 레자크 리조트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진 않았지만 이 레자크 리조트에 세팅을 했던 그런 가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얘는 또 특징이 이렇게 좌면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, 약간 비스듬하게 또 각도가 있어서 생각보다 의자가 또 편하기도 하고, 제가 또 가구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이제 보는 요소 중 하나인 게, 캐비넷으로 치면 좀 뎁스가 좁고, 그리고 뭐 테이블로 치면 이제 높이가 약간 좀 낮고, 그리고 또 의자도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의자가 아니라 앉았을 때 뭐 불편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컴팩트한 그런 좀 귀여운 맛이 있는 의자를 되게 좋아하는데, 뭐 그런 것까지 또 갖추고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, 얘는 또 이제 프랑스 알프스 쪽, 그쪽에 있는 리조트나 아니면 또 그쪽에 있는 이제 별장들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의 형태이고, 도르도뉴 체어는 또 이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그쪽에서 많이 보이는 어떤 이 의자여서 또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어떡하지?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970, 80년대 리메이크된 그 서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고가구를 직접 해체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재조립한 그런 가구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사실 일반인 분들은 쉽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진 가구고, 이 다리 부분의 나무 그리고 상판의 나무, 그 나무에 이제 차이가 있고, 만약에 이게 오리지널이었으면 조금 더 이 뎁스, 그 폭이 더 좁았을 때 이게 맞는 거고, 더 이것보다는 더 다리가 얇아야 되는데 굵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되게 오리지널만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찾고 그렇게 했었는데, 오히려 골동을 좀 많이 보고 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약간 어설픈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이런 게 더 뭐 그런 쓰임새도 있고 예쁘게 또 꾸밀 수 있는 그런 또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좀 그 리메이크된 제품들은 이렇게 바잉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. 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또 마켓으로 나오는 이런 또 물건들의 가치를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. 또 그런 시간도 꽤나 많이 흘렀고, 뭐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또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, 이제 뭐 7, 80년대 또 그 주거 환경에 맞춰서 그 오리지널 가구들을 해체해서 또 이렇게 소파 앞에 이런 커피 테이블을 또 만들어서 쓰고 했던 우리나라의 좀 근현대 디자인을 좀 상징하는 게 아닐까.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그 매일 골동을 찾아보고, 이제 서울에 가면 매번 또 골동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는데, 그러니까 이런 가구들이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없습니다. 제가 이 데이베드를 또 되게 좋아해서, 물론 저희 집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, 또 이런 좀 공간을 꾸밀 때 좀 데이베드를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어김없이 이번에도 여기에 이 데이베드를 뒀습니다. 우리가 한옥에 살지 않잖아요. 근데 이 데이베드의 역할이 좀 그 한옥의 대청마루의 역할,
그런 좀 평상이나 대청마루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 데이베드라고 생각해서 이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온 이 가구지만 풍류를 상징하는 그런 가구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고, 이게 등받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맛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데이베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 두다 보니까 또 여기에 되게 프랑스 가구들이 또 많이 놓이게 됐는데, 얘도 이제 프랑스 빈티지 그 앙드레 소르네가 디자인한 데이베드입니다. 이거는 소 콧뚜레입니다. 콧뚜레인데 이걸 걸어둔 곳에 집안이나 아니면 사업체가 좀 그런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되게 부적처럼 요즘은 사용되는 그런 민속품이고, 얘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저희 그 성수 매장 오픈했을 때 튠드 대표님이 그 오픈 선물이라고 가져다 준 기물입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성수 매장에 계속 걸어두니까 이제 손님분들이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, 그렇다고 또 선물 받은 물건을 손님들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, 그리고 이 소콧뚜레가 사실 이제 원형으로만 돼서 이렇게 끈으로 막 묶여 있고 한 콧뚜레가 되게 일반적인데, 그 형태가 예쁜 그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콧뚜레를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아끼는 어떤 그런 컬렉션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뭔가 기물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이런 업을 해도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, 튠드 매장 직접 또 가보시면 진짜 재밌는 물건들이 되게 많거든요. 주로 아프리칸 기물들을 바잉하고 판매하고 하시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우리나라 기물들도 있고 다양한 좀 그런 어떤 민속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또 설명도 너무 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시고 하니까 튠드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나무 바구니가 하나 있어서 그 뚜껑 부분을 걸어뒀습니다. Proportional to the intensity of forgetting. Why has the pleasure of slowness disappeared? 처음에 여기를 구상할 때도 지금 보시는 이쪽을 가장 좀 메인으로 두고, 여기가 좁고 안으로 깊은 구조다 보니까 안에 채광도 좋지도 않고 어떤 또 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어서 이번에는 공간을 약간 분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서울에서 리튼바이옴 대표님들하고 같이 전시했을 때 사용했었던 그 바닥에 깔아뒀던 못인데, 그거를 이렇게 좀 공간 구획을 나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 두었고, 이거 제가 옛날부터 약간 좀 로망처럼 구현하고 싶었던 여백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떡판을 두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좀 어떤 감성 스팟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제 오밀조밀 공간을 되게 다채롭게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렵고, 좀 뭔가 공간이 헐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여백을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자고, 얘가 진짜 예쁜 가구인데 약간 팔릴지는 약간 미지수인 가구? 그런 가구예요. 그냥 살짝 여유가 생기면 더 그 볼륨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되게 마이너하잖아요. 나라도 오스트리아, 디자이너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디자이너. 근데 이제 가격은 또 엄청 비싼 그런 거를 약간 대표하는 그런 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정말 좋은 디자인의 뭔가 의자라고 생각해서 총 2개가 들어왔는데, 하나는 이렇게 또 저희 여기 대전에 뒀고, 또 하나는 또 성수에 두면서 좀 마이너함을 보여주는 그런 좀 의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뒀습니다. 이제 고가구를 사러 돌아다니고 또
이제 찾아보고 하다 보면 일본 고가구 그리고 중국 고가구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런 가구들이 갖는 또 매력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데 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중국 약장의 좀 매력을 느끼게 돼서 사이즈가 이게 중국 약장에 비해서 되게 작고 이거는 어디에 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얘를 딱 바잉을 했고 지금은 아쉽게도 바로 판매가 돼서 이제 주인분이 찾아가시면 여기에 또 딴 걸로 대체를 해야 되지만 이번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이 존의 어떤 얼굴이 되는 그런 가구로 이걸 뒀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중국 약장 위로 이 집에서 가지고 내려온 제 개인적인 소장품 계룡산에서 만들어진 이제 회청사기 이제 찌그리 이제 발을 갖다 뒀습니다.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점점 뭔가 그 뿌리를 찾아서처럼 그 약간 그 충청도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가구도 그렇고 뭐 이런 도자기류도 그렇고 대부분의 계룡산 기물들이 가격대가 높고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구매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하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지금은 뭐 갖고 있는데 막 비싼 그런 기물은 아니지만 뭔가 충청도 이렇게 계룡산 기물을 소장하고 또 좋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스스로 그 뿌듯함도 있어서 여기에 뒀습니다. 얘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약간 제가 잘못 산 거죠. 제가 보성 완전 덤벙인 줄 알고 잘못 샀는데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계룡산 기물인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좋다 하면서 약간 더 좀 애정을 갖게 된 그런 기물이기도 합니다. 제주도가 사실 이 도라르방뿐만 아니라 그 마을마다의 어떤 이제 육지로 치면 장승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그 마을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신을 이렇게 조각해서 이제 마을 어귀에 이제 장승처럼 활용했던 게 이 무신이고 제주도 돌이 일단 반출이 안 되잖아요. 이제 육지로 남아있는 것들 그 개체 안에서 이제 육지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수량 자체도 뭐 많지 않다고 하고 그냥 또 갖고 있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. 이 고복희 대표님들 이 제주 무신 컬렉션이 사실 서울에서 오픈되기 전에 지금 그 오초량에서 젊은 골동이라고 해서 마당에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 부산 인근이나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가서 한번 그런 제주 무신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가구 중에 이 단일 품목으로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판매 중인 이 고가구 중에서 가장 좀 아끼고 또 가장 또 예쁘다고 생각하는 가구입니다. 얘도 좀 어르신들마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. 이게 전라도다, 뭐 충청도다, 아니면 뭐 강원도다,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충청도도 이런 예쁜 가구가 있다 라는 거를 제 스스로 좀 부여해주고 싶어서 충청도 2층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충청도 2층 장의 형태를 뭐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 동자 부분이 되게 얇고 또 이 위쪽 상판 쪽도 이렇게 양쪽으로 귀가 나와 있고 또 얇아서 일반적인 2층 장하고 다르게 또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. 보상화 앞바탕이 이렇게 있고 이 제비추리 이 경첩에 또 이렇게 배꼽이 있어요. 이렇게 손상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배꼽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다리 부분에도 이제 박지문이 있고 뭔가 갖출 건 다 갖췄는데 화려하지 않고 되게 심플한 이게 진짜 조선 목가구의 뭔가 그런 맛을 그러니까 온전히 다 갖고 있는 그런 가구여서 판매 중인 가구 중에는 좀 가장 좀 아끼고 가장 또 좋아하는 가구이기도 합니다. 실제로 저희 이제 친가 쪽 고조 할머니 때부터 쓰던
그 충청도 2층 장을 지금 어머니가 계속 쓰고 계신데, 이제 저희 집에 어떤 스토리 이런 걸로는 그게 더 가치 있을 수 있지만, 디자인적으로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충청도 장들이 좀 못생겼어요. 사실 조상님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게 훨씬 예쁘다. 그 왕 추천합니다. 진짜. 이제 판화 작업인데, 이거는 김상유 판화를 걸어뒀고,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좀 서민적인 그런 판화들, 어떤 전통의 것들, 아니면 뭐 시골의 모습들,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판화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그 판화가고, 이렇게 뭐 시골집에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, 이렇게 말도 있고, 이렇게 산들도 있고, 되게 뭔가 그 순박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, 이런 분홍색의 컬러도 되게 좋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판화입니다. 네.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. 약간 좀 지루하게 느끼실까봐 제가 좀 설명하지 않고 못했던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, 뭐 가구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인테리어, 아니면 뭐 이런 골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좀 자유롭게,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좀 양질의 이야기들을 더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으니까, 네, 이렇게 또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세팅된 그런 가구들이나 기물들,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재밌게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